아버지는 아침에 병원 앞에서 헤어질 때 하는 딴판의 표정으로 백화점 로비에 서 있었다. 연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어떤 생기 같은 걸 감지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연수는 자꾸 아버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이윽고 연수는 아버지를 태우고 거리로 나섰다. 집에 일찍 가봐야 할 텐데. 벌써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연수는 백미러를 통해 아버지를 보며 집 걱정부터 했다. 아침에 그 험한 꼴을 보고 났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당장 어머니의 병보다는 할머니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다. 할머니 주무시는 거 보고 나왔으니 괜찮을 거다. 집에 들렀다 오셨어요? 그래. 한 번 잠들면 한나절 이상은 깨지 않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연수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백화점 주변 도로를 빠져나갈 때 연수가 물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일산집으로 가자. 일산으로요? 아버지는 연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하자 시선을 창밖으로 향한 채 말을 이었다. 네 엄마 거기 한번 데려가 달라는데 집이 어수선해서. 나 혼자 정리하자니 어째 시원찮구나. 그랬었구나. 연수는 비로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다. 늘 묵뚝뚝하고 냉정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에게 저렇듯 자상한 면도 있었다니 연수는 괜히 코끝이 찡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막상 일산집에 도착했을 때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이었다. 새 집 문을 여니 포장을 뜯지 않은 가구들이며 살림등 속이 거실에 가득 쌓여 있었다. 연수는 한동안 멍하니 거실에 놓인 집기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뻔히 보이는 가구들은 제쳐두고 아직 뜯지도 않은 포장지를 이것저것 들춰보니 벽걸이 장식용 액자며 소품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걸 다 아버지가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색깔이 좀 그렇지? 내가 어제 대충 샀는데 뭐 내 맘에도 그냥 썩 드는 건 아닌데. 어느새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에 들어가 걸레까지 빨아가지고 나오던 아버지가 겸연쩍은 듯 딸의 눈치를 보았다. 그 큰 덩치에 걸레를 들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한편 연수에겐 퍽이나 놀랍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자신은 연수가 자기를 어찌 보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 아니요. 연수는 아버지가 무색해하지 않도록 빙긋 웃으며 답했다. 그리고 얼른 걸레를 뺏어들었다. 좋아요. 걸레질은 제가 할게요. 아버진 그냥 앉아 계세요. 이거 저쪽으로 치우고 바닥도 한번 닦아야 할 텐데. 그냥 하면 네 엄마 먼지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야. 아버지는 어색하게 가구들을 가리켜 보이며 딸에게 이것저것 주의를 주었다. 연수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짐짓 밝게 웃어 보였다. 그러죠 뭐. 그럼 가구부터 일단 저쪽으로 옮길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딸이 신선한 대꾸에 만족스러워하며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는지 아버지는 작은 소파 하나 옮기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연수는 아버지와 함께 가구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문득 가슴이 아렸다. 아버지는 늙고 힘없는 자신이 민망한지 둘이 해야 될 일도 혼자 옮기겠다며 고집을 피우기도 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아프다가도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는 딸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신 거다. 연수는 아버지의 반쯤 벗겨진 앞니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을 간간히 정겨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둘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가구들을 옮기고 나니 이번엔 바닥 청소가 남아 있었다. 연수가 공들여 걸레질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벽에 액자들을 걸었다. 연수야, 이거 여기 걸면 되는 거냐? 네, 아버지. 약간만 왼쪽으로요. 여기? 아니, 조금 더 왼쪽으로요. 아버지는 딸이 시키는 대로 액자를 고쳐 걸며 묻는다. 됐지? 연수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액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버지의 기우뚱한 몸집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는다. 이번엔 약간 오른쪽으로요.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같이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래도 아버지는 무척 열심히 액자 거는 일에 몰두해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딸에게 퇴짜를 맞고 말았다. 아니요, 삐뚤어졌어요. 됐냐? 네, 아버지. 겨우겨우 거실 정리가 끝나고 이번엔 커튼을 달 차례였다. 연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꼼꼼히 살림살이를 준비했는지 보는 것마다 감탄할 정도였다. 커튼 색상이며 침대 커버, 바닥에 깐 양탄자까지도 어머니의 취향을 그대로 따른 것들이었다.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며 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연수는 자꾸만 목이 메어왔다. 침대 커버를 씌우는 것으로 안방 정리는 모두 끝났다. 연수는 커버를 씌워놓은 침대맡에 앉아보고는 무심코 허탈한 표정을 짓는 아버지 모습에 와락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잠시 아버지를 홀로 남겨둔 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버지는 연수가 앉았던 침대맡에 가앉았다. 이사가면 안방에도 침대는 꼭 들여놓겠다던 아내 모습이 가슴에 사무친다. 머지않아 아내는 가고 그녀가 바라던 것들만 남아있을 이 집.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 집에 온전하게 정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바깥에서 연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급히 붉어진 눈시울을 꾹꾹 눌러 닫고 거실로 나왔다.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부녀가 차를 마시던 중 연수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뭘? 연수는 일없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저 자신한테 화가 났었어요. 그래, 죄송해요. 아버지는 딸을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니다. 네 엄마가 불쌍해서 그렇지. 난 괜찮다.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네 엄마가 지금 죽는 게 다행이라고. 남보다 고생을 2배는 더한 사람. 좀 더 일찍 좋은 데로 간다고. 난 그렇게 믿기로 했다. 그 말에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잘해주고 싶었지. 그맘할 거다. 아버지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연수가 들고 있는 찻잔을 눈으로 가리켰다. 그 잔 이쁘지? 네 엄마 주려고 내가 특별히 산 거야. 너 시집가도 그건 못 준다. 말을 마친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는다. 연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샀다는 찻잔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집안에서 유독 어머니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는 물건이길래 안 그래도 속으로 의아해하던 참이었다. 다소 촌스럽긴 했지만 그 잔은 황금색 금박장식이 휘황찬란한 어머니의 그 잔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황후를 위해 바치는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의 표시였다.
저녁 8시. 엄마는 대문 밖을 서성이며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엄마는 요즘 초저녁부터 식구들이 그립다. 엄마는 추위도 잊은 채 아까부터 큰 길가를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아이들과 남편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골목 아래쪽에서 정수가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정수의 손에 한 알음이나 되는 꽃을 들었다. 엄마 꽃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근데 내가 사야 했는데. 정수가 여자친구 재영을 미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재영은 그런 정수를 향해 밝게 웃어주었다. 그 웃음 끝에 그녀가 말했다. 내가 사드리고 싶었어. 정수는 재영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문득 다른 소리를 했다. 난 요즘 네가 참 부럽다. 왜? 대학 다녀서? 엄마한테 너 대학 다니는 거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 발표 때까지 사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야. 재영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정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니네 엄만 건강하시잖아. 오래 사실 거고. 난 그게 부러워. 요즘은 엄마가 건강한 사람, 엄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 재영은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정수는 그런 그녀의 둥을 툭 치며 짐짓 명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 가. 요즘은 만날 때마다 네가 날 바래다 주는구나. 싫겠다. 아니, 내가 바래다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고맙다. 어서 가. 조금만 더 걷지 뭐. 그렇게 둘이서 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골목을 내려오던 엄마가 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정수야! 정수는 어디선지 정답게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 집 쪽에서 엄마가 쟁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마는 두 사람 앞으로 가까이 와서는 신기한 눈빛으로 재영을 바라보았다. 우리 정수 여자친구인가 보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쁘게 생겼네. 엄마는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찬찬히 보고 있었다. 곁에 있던 정수가 시계를 보며 재영에게 눈짓을 했다. 가봐. 재영이 정수를 향해 알았다는 눈짓을 하고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저 다음에 또 뵐게요. 왜 집에 들어갔다 가지? 엄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재영에게 아쉬운 듯 말을 붙였다. 집에 데려가 차라도 한 잔 먹여보내고 싶은 것이다. 아니에요. 늦었는걸요. 가볼게요. 재영이 웃으며 정수를 향해 손을 흔들고는 몸을 돌렸다. 엄마는 재영이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저 아이가 어쩌면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못내 궁금하고 아쉬운 눈길이다. 저만큼이나 꽃도 이쁜 걸 샀네. 멀어져가는 재영의 뒷모습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던 엄마는 문득 정수가 건네준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다. 정수는 어머니 등을 감싸고 걸으며 걱정스레 입을 열었다.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웃긴다 야. 너도 사내라고 기집애를 다 사귀고. 엄마는 하던 말 끝에 뜬금없이 물었다. 입은 맞춰봤어? 정수는 엄마의 짓궂은 물음에 얼굴을 붉혔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고 아니라고 펄쩍뛰기도 좀 그랬다. 강한 부정은 곧 긍정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정수는 그저 피식 웃어 보였다. 장난기 가득한 엄마의 그 물음에는 장성한 아들에 대한 신기하고 대견한 마음이 듬뿍 묻어나 있었다. 참하게 생겼더라. 꼭 네 누나 닮은 것 같아. 나 처녀 때 같기도 하고.
그럼 재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을 다 닮았다는 얘기네? 그럼. 모자가 다정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자동차 클락슨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연수의 차였다. 엄마는 남편과 딸이 동시에 내리는 모습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게 웬일이야? 오늘은 온 가족이 시간을 맞췄네. 추운데 왜 나왔어? 빨리 들어가요, 엄마. 감기 들겠어요. 괜찮아. 좋은 걸 뭐. 모처럼 네 식구가 나란히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엄마는 한껏 기분이 좋아서 현관문을 열었다. 놓치네 안 계셨나 모르겠네. 앞서가던 엄마가 중얼거리며 막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다. 이 나쁜 년! 또 날 버리고 가려고! 갑자기 할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다. 엄마는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가 내리친 몽둥이에 그대로 맞았다. 썩은 고목 넘어지듯 엄마는 그 자리에 벌렁 나둥그러졌다. 아이쿠!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비명소리에 뒤따라 들어오던 세 사람은 동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맨 먼저 안으로 뛰어들어간 연수가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웠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의 이마엔 선홍빛 피가 흐르고 있었다. 연수는 다급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는 벌써부터 정신이 가물가물해져가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한 정수가 순식간에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모질게 악을 썼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돌아가시라고요. 할머니의 몽둥이를 뺏어든 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 새끼! 이 나쁜 새끼! 할머니는 정수가 고함을 치자 불에서 입가를 실룩거리며 팔을 치켜들었다. 이어 손주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굳은 듯 서있던 아버지가 휙 몸을 돌려 신발장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버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으로 서랍에서 망치와 못을 꺼내들었다. 아버지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물을 번쩍 하나 들은 채 건너방으로 향했다. 놔라 이놈의 새끼! 놔! 어서 놔! 애미야! 할머니가 아버지 팔에 안긴 채 발버둥을 쳤다. 그때까지도 두 남매는 어리 빠진 채 격분한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격분한 태도에 기가 질렸는지 한불 꺾인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왜 그래? 날 들고 어딜 가? 아버지는 할머니를 거칠게 방바닥에 내려놓은 뒤 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겁에 질린 할머니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원하는 할머니를 모질게 떼어놓고 방문을 닫아버렸다. 아저씨 왜 그래? 애미야 살려줘. 안에서 계속 할머니의 겁먹은 비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까지 정신을 놓고 있던 엄마가 비로소 힘없이 눈을 떴다. 마침 아버지가 입에 물고 있던 못을 고쳐들고 망치로 문을 때려박으려던 참이었다. 애미야! 할머니가 잠긴 문을 손톱으로 마구 긁으며 울고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정수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뜯어말렸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쾅쾅 못을 때려박았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연수야, 말려. 네 아버지 말려. 엄마도 즐겁을 해서 건너방 쪽으로 기어가며 소리쳤다. 엄마는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외치며 힘들게 남편 앞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계속 못질을 해댔다. 진정하세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연수와 정수는 엉엉 울어가며 아버지를 끌어안고 애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아버지 얼굴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나마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드러나는 건 아버지의 눈이 붉게 젖은 채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수는 자신의 말이 지나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를 낸다고 생각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엄마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신음하듯 한마디 했다. 그러지 마.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 누그러진 건 바로 그때였다. 그는 이내 망치질을 멈추고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아내를 내려다 보았다. 그때 아버지 눈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굵은 눈물이 엄마의 이마를 적셨다. 그참에 정수가 얼른 달려들어 망치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며 마당으로 나가 망치를 내던져 버렸다. 연수는 아버지가 비통한 표정으로 숨만 허걱 몰아쉬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들어가 연수야. 엄마가 힘없이 연수에게 손짓을 했다. 아버지가 말없이 마당으로 나간 뒤였다. 연수는 엄마를 데려다 방에 눕힌 뒤 마당으로 향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마당에 선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고독한 뒷모습에 연수는 자꾸 눈물이 났다. 들어가라. 추워요. 괜찮다. 가서 자라. 찬바람 들어간다. 아버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허공을 응시하며 긴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연수는 찹찹한 심정을 어쩌지 못해 부질없이 가슴만 쓸어내렸다. 정수도 마당 구석에 선 채 우는지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늦도록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비단에 잠겨있던 아버지는 새벽녘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비록 순간적인 격분을 못 이겨한 행동이었지만 노모를 방에 가두고 못질을 하려 했던 자신에 대해서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새벽녘 잠결에도 간간히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누군가가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다름 아닌 엄마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잠의 수렁으로 잠기고 있었다. 엄마는 한동안 벽에 기대어 아버지의 불규칙한 숨소리를 헤아렸다. 엄마는 아까부터 구토가 일어 잠을 못 이루고 쪼그려 앉은 채 불쑥불쑥 치미는 온몸의 통증을 참아가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속이 울렁거릴 땐 화장실에 가 토하는 것보다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나았다. 이제 더 이상은 피를 토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남편은 이제 잠이 든 것 같다. 웅크린 자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지는 걸까? 엄마는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남편의 자는 모습을 벌써 1시간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또 속이 울렁거려 이를 악물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영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잠시 후 토기가 약간 가라앉는 걸 느끼며 그녀는 주방으로 나섰다. 쓰리고 메스꺼리는 속을 달랠 겸 냉수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그런데 속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울렁거렸다. 엄마는 냉장고 앞에서 다시금 울렁거리는 속을 가라앉히려 안간힘을 썼다. 오장육부가 다 아프다. 내장이 서로 엉켜 사투라도 버리는지 순간순간 찢어지는 아픔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망할 놈의 병은 왜 이다지도 아픈 데가 많은가. 쪼그린 채로 몸을 뒤틀며 헛구역질을 꾹꾹 눌러 참던 엄마는
엉금엉금 기어 주방을 나섰다. 죽음의 사신이 들이우는 어두운 그늘이 바로 저 앞에 긴 휘장을 펼치고 있었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겨우 그 그늘을 걷어냈다. 그러면 그 뒤에도 또 한 겹의 그늘이 보란 듯 휘장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슬픔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엄마의 목구멍에서 본능적인 시름이 흘러나왔다. 등 언저리로 쭉쭉한 식은땀이 흘러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푸르르 떨었다. 그때 문득 엄마는 건너방을 돌아보았다. 가여운 노인네. 초저녁엔 또 얼마나 놀랐으랴. 엄마는 잠시 통증이 지나간 틈을 비집어 겨우 쪼그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 방으로 다가섰다. 할머니는 잠결에서조차 긴장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불을 한 움큼 끌어안고 몸을 조그맣게 웅크린 채로 잠들어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잠시 측은하게 내려다보다 이부자리를 바로 고쳐 깔고 시어머니를 편하게 눕혔다. 이젠 이 작은 노인네 하나 눕히는데도 힘이 붙인다. 엄마는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쉴 새 없이 식은땀이 흘러나왔고 속은 여전히 울렁거렸다. 할머니는 자면서도 악몽을 꾸는지 간혹 몸을 버둥거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 말로는 다 못할 어떤 잡잡한 상념이 서렸다. 젊어서는 사흘들이로 며느리를 잡아대던 시어머니. 그 매운 시집살이도 그다지 견디지 못할 건 아니었다. 미운에 고운에 해도 두 사람은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노인네와 세상의 기댈 언덕이라곤 남편밖에 없었던 한 여자. 그렇게 두 여자가 그 한 남자를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만도 어언 25년이었다. 미울 땐 여우 같은 며느리랑은 살아도 곰 같은 며느리랑은 못 산다며 수시로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덜어 며느리 좋아하는 호두과자 같은 걸 빈방에 들여놓아 준 적도 있었다. 그땐 며느리 어디가 그렇게 이쁘셨을까. 남편 없는 시집살이에 아이들마저 학교에가 없는 날이면 그나마 시어머니 잔소리라도 들어야 사람 사는 것 같은 시절도 있었다. 그 심란한 세월 다 보내고 늙음하게 미운정 고운정 담뿍 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때때로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도 여느 모녀지간 부럽지 않게 깊은 속정을 나누는 그 별난 관계를 어찌 말로 모양새로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엄마는 이불을 끌어올려 할머니의 목까지 덮어주었다. 그러다 엄마는 왠지 한순간 흠칫 숨을 멈추었다. 목숨이 무엇이건데 사는 게 무엇이건데 죽을 날 가까운 노모가 아들한테 방문 못질을 당하고 손주놈한테 모진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제 내 한 몸 죽어지면 끈떨어진 간 모양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구방이나 당하며 사실 텐데. 나 가고 나도 이 노인네 투정 부리며 밥 잘 드실까? 근력 좋게 심통 부리며 이년저년 욕도 잘 하실까? 아니지. 갑자기 엄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얼마나 한참을 울었을까? 엄마의 슬픈 눈에 비장한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어 이불자락을 잡았지 시어머니 머리끝까지 덮어 씌웠다. 잠결에 숨이 막힌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발버둥을 쳤다. 엄마는 눈을 꾹 감은 채 발에 힘을 주었다. 온 힘을 다해 이불을 누르고 있는 엄마의 얼굴에 뭔지 모를 비애와 더불어 독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이미 엄마의 이마와 볼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다. 어머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 살았을 때 어머니가 죽어야 어머니도 변하고 그래야 나도 편히 눈을 감지. 이제 금방 만날 거야. 어머니, 저승에 가서 내가 100배, 1000배 더 효도할게. 엄마는 이를 악물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시어머니의 신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이내 그 소리를 야멸차게 외면했다. 그리고 내쳐 그 늙은 목숨을 모질게 눌러댔다. 그 시각에 연수는 늦도록 가족 사진을 들춰보며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낡은 앨범의 곳곳에 온 가족이 단란했던 한때가 마치 거짓말처럼 담겨 있었다. 연수는 그 사진들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고 또 보았다. 옛 사진을 보니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좋은 때가 있긴 있었구나 싶었다. 처음 아버지 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쯤이었을 것이다. 그날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고 그참에 사진도 몇 장 찍었다. 그때만큼은 할머니도 정신이 온전했고 아버지 얼굴에도 중년 남자의 자신감과 활력이 펄펄 넘쳤다. 할머니를 가운데 앉히고 부부가 평화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오래도록 연수의 눈길을 끌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밝고 건강한 중년 여성이었다. 이 모습으로 더도 말고 1년만 더 식구들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그러면 연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목숨도 무슨 물건처럼 내 것을 쪼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연수는 문득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2층에서 내려와 주방으로 향하던 연수는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시름이 나는 것 같다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이윽고 할머니 방으로 가 가만 방문을 열어보았다. 처음엔 연수는 웬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덜컥 놀라기부터 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불 속에 든 할머니를 잡아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연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이상한 소리는 바로 할머니의 신음이었던 것이다. 연수는 황망히 달려들어 엄마의 팔을 잡았다. 엄마 왜 그래요? 나요. 이러면 안 돼요. 엄마는 딸이 다급한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이불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연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놓으세요. 아버지. 연수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뜯어말렸지만 도저히 어머니를 당해낼 수가 없어 아버지를 소리쳐 불렀다. 마치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듯 시어머니를 마구 잡아누르고만 있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이불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무슨 짓이야? 엄마! 그 소동이 잠자리에서 뛰쳐나온 아버지와 정수가 무작정 엄마를 잡아떼었다. 그러나 숨을 허걱대면서도 엄마는 안사코 이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아버지와 정수 둘이서 양쪽 팔을 하나씩 잡고 드러내서야 겨우 엄마를 떼어낼 수 있었다. 연수는 후다닥 달려들어 얼른 이불을 젖혔다. 할머니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엄마가 또다시 달려들어 팔을 뻗치는 바람에 할머니는 다시 사색이 되었다. 죽어! 엄마의 음성은 무척 단호하고 차가웠다.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왜 그래? 정신 차려! 죽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엄마!
정수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린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엄마의 입에서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다. 어머니 나랑 같이 죽자. 나 죽으면 어떻게 살래? 나랑 같이 죽자. 애들 고생 그만 시키고 나랑 같이 죽자, 어머니. 연수는 울컥 눈물이 치밀어 애꿎은 입술만 깨물었다. 그때까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할머니는 고통에 찬 며느리의 절규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할머니는 얼이 빠진 건지 아니면 그 와중에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건지 얼핏 눈가에 이슬까지 맺혔다. 그 젖은 눈빛도 온전한 사람처럼 멀쩡하게 보였다.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이 스치고 지나간 바닷가처럼 집안에는 괴괴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어찌 보면 바로 몇 시간 전에 난리를 치른 집 같지 않게 얼마쯤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는데 그건 순전히 엄마 때문이었다. 엄마는 일찍 깨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여느 날과 전혀 다름없이 처신했던 것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가족들은 모두 파김치가 되어 있었지만 짐짓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듯 여느 날과 똑같이 처신했다. 우선 엄마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도 더불어 그녀 하는 양을 따라 그렇게 했던 것이다. 아침을 먹고 나서 엄마는 시어머니를 시킨다며 목욕탕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순한 양처럼 며느리 손에 이끌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목욕탕 문이 딸깍하고 닫히자 연수가 후다닥 달려갔다. 엄마! 저랑 같이 해요, 엄마! 연수가 불안스러운 목소리로 외치며 문을 두드려댔다. 모두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은 죄 한마음이 되어 목욕탕 안의 동정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연신 줄담배를 피워댔다. 그러나 안에서는 바깥 분위기에 아랑곳 없이 고부간에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속옷바람으로 자변기 위에 앉혀놓고 정성껏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씻기고 있었다. 간밤의 일로 어찌나 놀랐던지 할머니는 옷을 입은 채로 그만 똥오줌을 싸고만 것이었다. 오늘뿐이야? 나 없으면 아무데나 똥 누고 그러면 안 돼? 안 그러실 거지? 마지막으로 발을 닦아주며 엄마가 조금은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다. 안 그럴 거지? 오늘은 내가 놀라게 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러면 안 돼? 엄마는 어린애를 꾸짖듯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이내 마음이 아파서 물기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엄마? 밖에서는 여전히 연수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목욕을 마친 시어머니에게 새 옷을 갈아입혔다. 좋아? 할머니는 말없이 며느리를 보고만 있다. 엄마가 그 앞에 쪼그려 앉으며 그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개운하지? 할머니는 어느덧 맑은 눈으로 며느리를 보고 있다. 어쩌면 정신이 돌아와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다.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대견한 듯 바라보았다.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엄마가 눈길을 거두며 시어머니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 나 먼저가 있을게. 빨리 와. 이어 엄마의 음성은 잔잔한 메아리가 되어 할머니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애들 없고 외롭고 그럴 때도 어머닌 내 옆에 있었는데, 남 입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죽어나셨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정겨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바깥에서 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연수의 목소리가 고부간의 대화를 끊어놓았다. 엄마? 그때였다. 여지껏 입을 꾹 다물고 있던 할머니가 연수가 있는 밖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저리가 있냐나! 엄마는 마침내 할머니가 말문을 열자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그 눈빛이며 표정이 모두 해맑다. 엄마는 비로소 할머니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걸 깨닫고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 내 맘 알지? 시어머니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다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어머니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나 따라와. 기다릴게. 할머니는 자기 손목을 끌어다 얼굴에 갖다 대며 흐느끼는 며느리의 머리칼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럴수록 며느리의 서러운 흐느낌은 잦아들 줄을 몰랐다. 다음 날 엄마는 늦게까지 잠에서 깨어나질 못했다. 지지난 밤의 피곤이 이제서 엄마를 고운한 잠에 빠뜨린 것이었다. 몹시 지친 듯 고나게 자는 엄마를 깨우지 않고 식구들은 저마다 조심스럽게 나들이 준비를 했다. 그날은 엄마 아버지 단둘이 일산 새집으로 나들이를 떠나기로 한 날이었다. 연수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정수는 엄마의 짐을 챙겼다. 건너방에선 아버지가 노모에게 아침밥을 떠먹여드리는 중이었다. 아, 하세요. 할머니는 아들이 떠먹여주는 죽을 가만가만 받아먹었다. 전에 없이 양순해진 눈빛 가득 뭔가 골똘한 생각들이 담겨있는 듯했다. 우리 어머니 잘 드시네. 다시 하세요. 아버지는 아내 대신 노모에게 죽을 떠먹이며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흉내내고 있었다. 노모는 얼핏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듯 보였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렸다가 죽을 받아넘기며 간간히 뜬모를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자, 이제 물 드시고 편안히 쉬고 계세요. 아버지는 노모가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야 건너방을 나왔다. 주방에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났다. 나들이 준비는 안 하고 내가 너무 오래 잤네. 얼마 후 기지개를 켜며 엄마가 주방으로 나왔다. 그녀는 연수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비를 열어보고는 방긋 웃어 보였다. 쌀뜨물로 끓였니? 네. 연수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림해도 되겠네. 엄마는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집어먹으며 대견한 듯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맛나다. 간이 맞아요? 잘 맞네. 모처럼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보니 연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찌개를 식탁으로 옮겨놓고 수저도 보기 좋게 늘어놓았다. 그때 난데없이 엄마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연수야? 네? 연수야? 지극히 다정한 음성이었다. 연수는
문득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연수가 대답을 해도 자꾸 이름을 부른다. 어제 자꾸 우리 딸 이름이 부르고 싶네. 연수야. 연수는 공연히 안 닦아도 될 그릇들을 닦는 척하며 어머니가 부르는 대로 대답해 주었다. 연수야. 네? 난 우리 연수가 참 이쁘다. 순간 왈칵 목이 메이는 건 연수뿐만이 아니었다. 엄마는 숫기 없는 딸의 뒷모습을 애처로 눈길로 바라보며 굳은 듯 서 있었다. 불쌍한 것. 저거 시집 보내놓고 극성 맞은 친정어머니 소리 들어가며 총각김치며 밑반찬이며 열심히 퍼다줄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는데 예전에 친정엄마한테 못 받았던 거 저희 시집 보내고 다 해주려고 했는데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정말 그러면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엄마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도 있고 딸의 뒷모습만을 마냥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일어나셨네? 어느 틈에 정수가 다가와 뒤에서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는 이내 눈물을 닦고 감정을 수습했다. 아버지도 식탁에 와 앉았다. 정수는 엄마가 우는 걸 짐짓 모르는 채 하고 누나를 도와 식탁에 밥을 달랐다. 이윽고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수는 엄마 곁에 앉아서 이것저것 수저의 반찬들을 얹어주었다. 이번엔 뭘 줄까? 무나물? 버섯? 엄마는 아들이 놓아주는 대로 가만히 밥술을 입에 넣어 넘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눈으로는 신문을 뒤적거리는 척 그 모습을 못 본 채 하고 연수는 물을 떠다 놓는다, 찌개를 더 가져온다 하며 괜스레 자리를 뜨곤 했다. 뭐? 두부? 엄마 말해. 엄마 찌개 먹고 싶은데 내가 무나물 주고 엄마 버섯 먹고 싶은데 내가 두부 줄까 봐 그래. 아무 말 없이 수저만 들여다보고 있는 엄마를 향해 정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묻는다. 잠자고 있던 엄마가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너가 두부 주면 두부가 먹고 싶었던 것 같고 너가 버섯 주면 꼭 그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랬다. 지금 엄마는 아들이 수저에 모래를 얹어준다 해도 꼭 그게 먹고 싶었던 것처럼 목이 메었다. 아직 어린 아들에게도 한이 많다. 이 다음엔 정수 장가를 들고 아빠가 되겠지. 이 녀석 결혼하면 해보고 싶은 것도 참 많았다. 며느리 앞세워 시장에도 가고 옷도 사주고 같이 순대도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간혹 일찍 며느리를 본 친구들이 며느리 손잡고 쇼핑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손주가 생기면 보약도 지어 먹이고 어루로 깍꿍 어루다 품에 안고 낮잠이라도 한번 자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가끔 제 잘난 맛에 까불면 따끔하게 시애미 매운맛도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내 생각을 바꾼다. 아니야. 그랬다간 제 남편한테 화풀이라도 하면 큰일이지. 하며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었다. 요즘 세상에 그 이상한 며느리살이라는 것도 엄마에겐 궁금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정말 그런 며느리들이 있을까? 내 아들 색시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째야 하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아들 장가는커녕 대학 등록금도 자기 손으로 못 내주는 아쉬움에 엄마는 목이 메이는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엄마는 시어머니와 이별을 위하여 건너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나아범이 좋은 데 데려간대. 그런데 좀 힘들어. 집에서 어머니랑 애들하고 그냥 쉬고 싶기도 한데. 쉬엄쉬엄 가보려고 해. 그냥 이 집이 조금 무섭네. 정 달라고 그러는지. 소란 피우지 말고 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함주름이 젖은 눈매로 한동안 할머니를 응시하다 손목을 꼭 쥐었다. 나 가요? 어여 가. 네, 갈게요. 잠시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쳤다. 찰나의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양 할머니도 엄마도 쉬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서로의 눈빛 사이로 시린 세월이 마치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두 여인이 함께 보낸 그 긴 세월의 길목에 겹겹이 쌓인 아픔이 이제 차차 물거품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집 앞에는 근덕이 택시를 끌고 와 미리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누나의 사정을 전해들은 그날 이후 근덕은 택시 운전에만 전념하며 그런대로 착실히 일하고 있었다. 오늘 그는 누나가 집을 비운 사이 사돈댁 노인네를 돌봐드릴 철을 데려다 주려고 온 것이었다. 상종 못할 인간! 근덕댁은 바로 코앞에까지 와서 한사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렸다. 아내의 불멘 소리에도 근덕은 묵묵히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차마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갖다 줘. 그가 뚱한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뭐야? 얼른 받아. 근덕은 다짜고짜 쏘아붙이며 봉투를 힐끗 보는 아내를 향해 묵뚝뚝하게 덧붙였다. 놀러 간다며. 갈 때 먹으라고 줘. 뭔데? 호두과자야. 우리 누나 그거 좋아해. 근덕은 다소 밉지 않은 시선으로 흘겨보는 아내를 짐짓 외면하며 핸들을 잡았다. 눈가에 어린 슬픔의 흔적을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어제 산 거야. 렌즈에 데워 먹으라고 해. 잘난 거 먹다 목 메일라. 근덕은 누나가 있는 집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근덕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어쩌면 저렇게 주변머리가 없을까. 볼수록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근덕은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택시를 멈췄다. 더 이상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는 양손으로 핸들이 부서져라 내리쳤다. 그리고 무너지듯 천천히 핸들에 고개를 쳐박았다. 간간히 근덕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속 안에 감춰둔 슬픔의 덩어리를 모조리 끄집어냈다. 지나던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꺼이꺼이 큰 소리로 울어대는 것이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엄마는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대문을 나섰다. 근덕댁이 바로 뒤에 따라 나섰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건 반찬 몇 가지 하고 이건 호두과자예요. 그이가 샀어요. 근덕이가? 엄마는 올케가 건네준 호두과자 봉지를 가슴에 안았다. 갑자기 가슴 언저리가 짠해져 엄마는 봉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 보았다. 못난 남동생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이 이제 일해요. 택시회사 다시 들어갔어요. 엄마는 올케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케가 참 고맙네. 멀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엄마는 호두과자 봉지를 소중히 아는 채 당부했다. 노인네 잘 모셔. 네.
엄마는 올개등을 몇 번 토닥여준 다음 그 눈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근덕댁은 벌써부터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고인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 눈물을 뒤로 한 채 자동차로 향했다. 이미 정수와 연수는 앞좌석에 타고 있었다. 엄마가 앞좌석 차문을 두드리며 정수를 부른다. 정수야, 네가 뒤에 타고 당신은 앞에 타요. 정수가 아버지의 서운한 눈길을 의식하며 미적미적 뒷좌석으로 왔다. 이어 아버지가 앞좌석으로 가앉은 다음에 차는 천천히 집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손을 흔드는 근덕대기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